예, MBC가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에 대한 두 번째 방송은 일단 편성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도 틀어야 한다.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MBC가 예고한 2차 방송 관련해서 야당의 반박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은 씨는 어쨌든 본인이 2차 가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그럼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이냐 아니면 이것을 또 공연히 알린 사람들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적 대화가 아니라 사적 대화인데 결국은 MBC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MBC는 2차 가해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반쯤 들어와서 방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이런 모든 불법 녹음물들이 선별 없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법원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아직 이번 주 일요일 밤에 MBC가 방송을 할지 말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수정 교수는 2차 가해 MBC에 가담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황당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MBC에서 보도를 하게 된 것은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을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 보도가 가능한 부분을 보도한 것뿐인데 예. 갑자기 MBC에서 2차 가해에 가담을 했다라고 말을 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발언 자체는 김건희 씨가 미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 김건희 씨가 했던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피해자가 사과할 일이지. 그리고 그 MBC 보도에서는 그 김건희 씨나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려진 채 방송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면 이수정 전 위원장 얘기는 약간 김건희 씨의 그 발언을 좀 물타기 하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MBC가 추가 공개를 예고했고 두 번째 방송이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MBC는 사실 그 전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내일 오전에 신문이 있고 열린공감TV의 얘기는 사생활을 제외하고 방영이 허용한다, 방송을 허락한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은 사생활을 빼고는 다 방송이 되게끔 사실상 그렇게 조치가 내려진 거네요. 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류의 가처분을 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애초부터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특히 지금 문제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본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일 가능성이 좀 낮고 거기다 대선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결국 이거를 그 보도 금지를 하면은 그 보도 금지를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을 들면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공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또 공인으로서 평가받아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의 사회적 행위지 그 내심의 그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대화가 어디까지나 뭐 7개월에 걸쳐서 50여 회 동안 사실상 사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 이 전체가 다 공인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볼 것인지 좀 의문이고 또 동의 없는 녹음 이게 그 대화자 간의 녹음은 어쨌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예. 별도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근거한 언론 보도가 당연히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뤄진 공적 소통이고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은 가족 간 비사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관련 두 번째 방송 MBC가 방송을 할지 말지 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연일 김건희 씨 관련 무속 논란을 앞세워서 김건희 씨를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전체가 긴급한 재난적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업무를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진법사라는 무당의 조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진법사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억측이 있지만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로는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도하게 무속 논란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제 저희가 김의겸 의원의 주장 의혹 제기를 소개했는데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소개했다. 캠프에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사무실에 갔을 때 김건희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당시 아파서 약을 먹고 누워 있는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건희 씨가 직원들을 거의 고양이가 쥐잡듯이 한다. 수년간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일찌감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의 의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지적했던 부분 또 역시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무속인의 딸이 사무실에 왔다. 사무실에 온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의 딸이 수행 역할을 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김건희 씨가 최근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밖에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질 않는데 무슨 수행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무속인이라는 그 전모 씨를 소개한 것도 어떤 의원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 부분은 이제 어제까지 신뢰받지 못할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해명한 거고 오늘 이제 새로 나온 거는 김건희 씨가 이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그 촬영 기사가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사진으로 봐도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8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평짜리 사무실에 의자, 책장 몇 개 놓으면 끝인데 침대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의료기기라고 아파서 그 잠깐 놓은 거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엊그제 이제 그 민주당하고 그 열린민주당이 그 합당을 하면서 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제 되신 거죠. 여당 의원 되셨죠. 지금 김건희 씨 그 녹취록 관련해서 보면은 통화해서 녹취한 그 서울의 소리 그리고 그 과정 질문 등을 협의했다는 열린공간 TV 그리고 그거를 방송한 MBC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관계자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또 김의겸 의원이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긴밀하게 언론과 여당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파일 관련해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매우 중요해졌고요. 이 얘기까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반응, 해명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